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기념 특별 대국이 펼쳐집니다. 원년 챔프 조훈현 국수와 또 그 당시 결승전을 치렀던 중국의 내웨이핑 기성의 대결 박정삭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시 바둑의 변방 국가로 또 수모를 겪었던 대한민국이었었는데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바둑 위상을 드높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조훈현 구단이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987년에 세계 대회 최초로 대회 개최를 발표한 것이 이제 응창기 선생이 응시배를 발표한 것인데요. 네. 87년 당시에 40만 달러라는 엄청난 상금을 걸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환율로 이제 3억 2천인데 당시 국내 최대 기전이었던 왕위전 우승 상금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계 전체 세계 바둑계에서 주목을 끌었던 그 일의 응시배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변방 국가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그 초청권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 호주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초청권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혈혈단신으로 출전했던 조훈현 국수가 그 대회에서 결국은 마지막 한 명에 자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아주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네, 사실 세계 대회가 응시배 출발이 두 번째 대회였었는데 네. 그 전에 후지츠배라는 세계 대회로 네. 조훈현 구단이 출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87년에 세계 최초로 바둑 대회를 세계 바둑 대회를 만든 것이 응시배라면 일본이 첫 번째 타이틀은 뺏길 수 없다라면서 약간은 좀 급조해서 이제 대회를 만든 게 후지스배인데요. 대회 자체는 후지스배가 4개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조훈현 국수를 비롯해서 서봉수 명인 그리고 또 장두진 7단까지 한국의 3명의 기사가 1회전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응시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 바둑계에서는 한국 바둑계를 거봐 그러면 그렇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조훈현 국수가 결국은 이제 결승까지 진출하고 중국의 영웅이었던 내웨이핑 선생과 결승 5번기를 3대2로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면서 네.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바둑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의 대한민국 바둑계를 만들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그 사건 이해로 정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펼치면서 김포공항에서 한국기원까지의 그 행렬이 이어졌었는데 그 모습을 또 이세돌 구단이 보게 되면서 아, 나도 프로바둑 기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꿈꿨다고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89년에 있었던 응시배 우승을 보고 뭐 아버지가 바둑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에게 졸라서 이제 바둑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저희 세대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세돌 구단을 비롯해서 80년대 중반 태생 기사들이 세계대회 우승컵을 굉장히 많이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훈현 키즈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 바둑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조훈현 국수가 일회 응시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 사건은 정말 한국 바둑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바둑이 있기까지 또 도움을 줬던 고마운 상대가 내웨이핑 기성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무대가 30년 만에 재현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대회 어떻게 치러지는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조훈현 구단과 내웨이핑 구단의 특별 대국은 한국기업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대국 규정이 현재 응시배 룰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만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응창기 선생이 1987년에 처음으로 응시배 개최를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자신이 고안한 이 고유의 규정, 바둑 규정, 전만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응시배를 개최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만법이라는 룰은 중국 룰과도 또는 한국, 일본 룰과도 다른데 덤은 7집 반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반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룰이기 때문에 뭐 3패빅이나 4패빅, 장생 이런 무승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룰입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시간 초과 시 20분당 2집 공제가 허용되는데 2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짧은 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시간이 되는 순간 상대에게 2집을 공제를 해야 되고요. 또 1시간 20분을 사용했을 때는 다시 또 2집을 공제합니다. 총 사용 시간이 1시간 40분이 되는 순간 시간패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고요. 저 제한 시간도 기본적으로는 응시배 룰을 그대로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시배에서 조훈현 국수와 내웨이핑 기성이 결승에서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응시 룰의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 30분에 시간 초과 35분당 2집 공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룰로 이번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조은현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이 을십의 결승전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는 사실 신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기억이 좀 나실까요? 아니요, 저도 사실 뭐 기억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둑을 가르치신 거는 분명히 조은현 국수의 아. 1회60의 우승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당시에 이제 지켜봤던 그런 기억은 없지만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은현 국수의 이야기를 뭐 숱하게 들어왔었죠. 근데 뭐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 처음에 대회 창설 배경 자체가 중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응창기 선생이 네이핑 기성이 우승하게끔 만든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네이핑 선생이 아주 절정을 구가하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일본의 인류 기사들을 연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절정이었던 네이핑 선생이 우승하리라 확신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심장이 좀 안 좋았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네이핑 선생이 장시간 동안 대회를 이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초읽기 방식이 아니라 초읽기라면 뭐 3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초읽기 방식이 아니라 상대에게 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둠으로써 조금 대국자들이 착수를 빨리 하게끔 만들고 대국 시간이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세팅이 네이핑 기성이 우승하게끔 만든 대회가 바로 제1회 응시배였습니다. 네. 이 당시 덤이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7집 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덤을 많이 허용하는 룰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룰을 좀 고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세계 바둑계에서 이제 사용하던 룰이 덤이 5집 반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7집 반이라면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5집 반은 흙이 유리하다는 그 데이터를 통해 이제 덤을 좀 더 높이 뒀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룰, 반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룰, 아니면 독특한 개가 방식 이런 것이 어떤 전만법의 매력이고 여러모로 이제 응시배가 가진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공개 해설장에서 또 이창호 구단이 해설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은현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0년) 전 그날을 재현하기 위한 한판. 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특별대국입니다. 먼저 중국의 네이핑 기성 52년생으로 조은현 구단과는 한 살 차이가 나고요. 82년도에 구단으로 승단했습니다. 중국의 바둑 영웅입니다. 철의 수문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기사고요. 자, 영원한 바둑 황제 조은현 국수 53년생이고요. 62년에 입단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비공식 기전까지 포함해서 10대 6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12승 6패의 총 전적입니다만 공식 기전만을 놓고 보면 9승 6패입니다. 한국의 영원한 국수 김인국수와 주한 중국 대사 추공 대사가 이제 대국 개시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大家好，我是今天的名誉裁判者，中国驻韩国大使邱国宏。本次对局采用应试规则，黑方贴8点，平局黑胜。双方进行猜圈，由揣对选手任选执黑或执败，每方
用时为1个小时，每超时1次罚2点，延时20分钟，延时超过40分钟判负。现在请2位选手开枪。 네, 돌가리기를 해서 맞춤 쪽에서 선택권이 있는 룰이 응시배 룰이군요. 일단 돌가리기 결과 네. 맞추지를 못했고요. 那我就用白的。 아, 네. 네이핑 기성이 10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第2届为期日曹新劝叶卫平测决对局现在正式开始。 대구 개시가 선언됐습니다. 자, 바둑은 조은현 국수의 흡, 예웨이핑 기성의 100으로 출발하고요. 각자 1시간에 시간 초과시 20분당 2집 공제가 됩니다. 아, 저는 조은현 국수의 흑번 그리고 네이핑 기성의 100번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응시배 당시에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5국의 그 돌가리 결과도 조은현 국수의 흑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결승 5국을 재현한다는 그 느낌에 조은현 국수의 흑번이 저는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에 1, 2, 3, 4국보다는 5국이 좀 단명국으로 끝난 한 판이기도 했었고요. 역시 바둑 내용도 속력행마의 조은현 국수, 또 두텀의 네이핑 기성의 그 스타일에 맞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국이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이 결승 1국을 시작하기 전에 결승 1국의 대국 장소였던 그 항저우의 항저우 일보 헤드라인 기사가 조은현 구단의 기풍과 네이핑 구단의 기풍을 빗대서 창은 날카롭고 방패는 두터우니 승부는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저는 오늘 대결도 뭐 그런 식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승전도 결승전이지만 사실 조은현 구단이 준결승에서 리나이펑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그 상황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당시 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개 해설 겸 팬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요. 4국이 이제 서울에서 치러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리나이펑 선생에게 조은현 국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서울의 한 호텔에 있었던 네. 공개 해설장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대국이 끝나고 복귀가 끝이 나고 이제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딱 그 공개 해설장에 들어서는 순간 700명이 기립박수를 쳐서 조은현 구단의 그 눈시울이 붉어진 게 지금까지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조은현 구단의 눈물이기도 한데요. 네. 왠지 조은현 구단하면 뭐 실제로 속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의 1인자였고 좀 이렇게 냉철한 그런 면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 조은현 구단의 눈물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서 예전에 네이핑 선생의 기풍이라면 여기를 끼웠을 텐데 역시 두 전설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약간씩은 뭐 기풍의 변화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걸쳤을 때 손을 뺀 것도 약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화점에 걸쳤을 때 손 빼는 수법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조은현 구단은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도 걸칠 때 손 빼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이쪽에서 마찬가지네요. 네이핑 이 구단이 조은현 구단의 그 기술을 그대로 걸칠 때 손 빼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재미있게 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전설은 그 본인의 어떤 업적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고 하면 사실 네이핑 구단 제자가 많지만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뿐인데요.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뭐 진정한 레전드이고요. 조은현 구단은 이창호 구단을 제자로 길러냈고 네이핑 구단은 창하오 구단과 구리 구단, 자신의 뒤를 잇는 마샤오춘의 뒤를 잇는 그 중국 1인자들을 제자로 길러냈습니다.
그 승부 일선에서 잠시 좀 밀려나고 난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네웨이핑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에게는 무서운 제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은영 구단에게는 더 무서운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네이핑 기성이 말을 했던 그 무서운 제자가 창하오 구단이었고요. 조은현 구단의 더 무서운 제자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실제로 조은현 구단이 네이핑 구단에게 응시배 결승 5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날 밤 이제 호텔방에서 같이 동행했던 모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당시에 이창호 구단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창호 구단이 75년생인데 당시가 89년이니까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찍이 이제 자신의 제자의 그 기재를 눈여겨본 조은현 구단이 세계대회를 제패한 그 직후에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그대로 한국 바둑의 역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바둑 최강국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또 오늘 최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직접 이 바둑에 대한 공개 해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설들, 레전드 매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한판이고요. 이벤트지만 그냥 진행되는 이벤트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그런 대결입니다. 일단 11월 5일이 바둑의 날인데요. 이 바둑의 날, 두 번째 바둑의 날을 기념해서 지금 이 대국이 치러지고 있고요. 또 1989년에 조은현 구단이 한국 바둑계 사상 최초의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응시배 제패 30주년 특별 기념 대국입니다. 조은현 구단의 그 업적이야 사실 한국 바둑 팬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이제 네이핑 기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핑 기성이 뭐 인생의 굴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응시배가 처음 치러지던 88년, 89년 16강전은 이제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결승전은 89년에 끝이 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87년에 처음 응창기 선생이 응시배를 발표할 당시에 네이핑 구단의 바둑이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일 슈퍼대항전이라는 대회가 1985년부터 열리게 되었는데 네. 그때 네이핑 구단이 지금의 농심배와 같은 방식입니다. 연승전이고요. 중국과 일본의 초일류가 나와서 서로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대국을 하는 연승전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1회 대회 3연승, 2회 대회 5연승, 그리고 3회 대회 1승으로 도합 9연승으로 1회 대회부터 3회 대회까지 모두 중국의 우승컵을 안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기성이라는 칭호와 함께 중국의 바둑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좀 바둑을 판도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이렇게 네웨이핑 구단이 마무리를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당시에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가토 마사오, 후지사와 히데유키라는 당대 이제 최고의 일본 기사들이 남은 상황에서의 연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면 삭발을 하고 일본에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이핑 구단이 세 분이 삭발하신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고 또 답변을 했다고 하죠. 그 대회가 이제 1회 대회입니다. 1회 대회 마지막 주자가 앞서 말씀해주신 가토 마사오, 후지사와 히데유키, 그리고 고바야시 고이치. 당시 일본 바둑이 전성기였습니다. 일본 바둑이 절정을 구가하던 시절이었고 당시 일본의 이 초일류를 나열을 하면 뭐 앞서 말씀드린 그 3명의 기사 이외에도 뭐 오우다케 히데오, 그 외에 뭐 리나이펑, 조치훈 뭐 이런 엄청난 기사들이 정말 득실되던 시대였는데 그때 단 한 명의 중국의 바둑 천재 네이핑 구단이 일본 바둑계를 완전히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그 바둑 붐이 일고 네. 또 중국의 바둑 영웅으로 불리우고 뭐 그랬던 일화가 유명하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게 2006년에 제가 중국 갑조우 리그에 이제 용병으로 참가를 했을 때 제가 네이핑 구단과 같은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네이핑 구단이 이제 현역에서 약간 이제 한 발 물러난 시점이기 때문에 뭐 항상 대회에 나오진 않았고 종종 이제 팀이 위기일 때 이제 네. 등판을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당시 이제 그 제가 속했던 귀주 팀이 어딘가에 이제 대국장에 들어서면 항상 플랜카드 걸려 있었어요. 네이핑 기성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2006년이니까요. 이미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한 뭐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까지도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네일핑 기성이 영웅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뭐 농심배 수호신 하면 이청호 구단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전 세대의 중국 수호신으로 불리운 또 기사가 네일핑 구단이었고요. 참 굴곡이 많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힘든 그 바둑 생활을 이어오는 데 있어서 힘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둑 때문에 겪는 그 고통, 뭐 생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문화 대혁명이라고 중국에서 아주 뭐 굴곡이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네이핑 구단도 어떻게 보면 바둑을 두는 기사가 조금 반동분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좀 돼지우리 청소 당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훗날 네이핑 구단이 뭐 회고하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 벅찬 대결입니다. 정말 일회 대회, 그 일회 응시배 대회 두 대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설 속에 신화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요. 일단 상변에서 좀 좌상에서 최근 인공지능 트렌드대로 진행이 됐지만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렇게 누르고 아예 없는 수법은 아니고요.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협공을 가면서 지금 붙이고 늘어간 장면인데요. 네. 일단 조은영 국수 하면 항상 그 선실리 후타게 또 속력행마 이런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의 흐름도 아주 오랜만에 대국 현장에 나왔지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면 이 조은현 국수와도 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네요. 네. 또 그 시기가 네이핑 기성과 중국 갑조리그에서 같은 팀을 했던 시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시차가 있는데요. 저는 그 전성기가 조금 지난 조은현 국수를 상대할 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20대 중반에 50대 중반에 조은현 국수와 시합에서 뭐 여러 차례 대결을 펼쳤을 때도 항상 갑갑함을 느꼈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이제 팀을 이루다 보면 평소 이제 기사로서 접할 때 말고의 다른 모습도 더 많이 접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바둑 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일화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한참 전에 일이고 워낙 그 저보다는 대선배님이시라 네. 당시에는 제가 뭐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 두 분과 팀을 이뤘던 중국 갑조리그와 한국 바둑리그에서 팀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국하는 모습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은현 구단을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유쾌하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어디까지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자신을 낮추세요. 뭐 예를 들면은 세계대회에 나가면 뭐 나는 그냥 뭐 들러리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자신을, 네. 우승이 49세 10개월이었죠. 네, 삼성화재배. 대단한 기록이고 세계대회 우승 최연장자 우승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네. 조은현 국수가 2년 연속 그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당시 결승 상대가 중국의 왕레이, 창하오, 이 중국의 육소령 중에 2명이었거든요. 그 두 기사는 모두 이제 네이핑 구단에게 사사했던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은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뒷세대까지도 온몸으로 막아냈던 한국 바둑의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네이핑 구단도 역시 그 대륙의 반달곰 또 철의 수문장이라는 별명답게 두텁게 판세를 이끌어갑니다. 중앙을 눌러가면서요. 이제 조은현 구단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혹은 날일자로 비껴서 받으면 다시 중앙 쪽으로 뭐 젖히거나 늘거나 그 중앙지향적인 두터움을 구축하는 것이 네이핑 기성 바둑의 특징입니다.
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두 대국자의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시간 40분을 초과했을 시에는 이제 시간패가 되기 때문에 1시간 40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저 시간이 40분이 남았을 때 한 번, 또 20분이 남았을 때 한 번, 이렇게 상대에게 2집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시간 사용을 좀 잘 지켜야 하는, 자제해야 하는, 그래서 빠르게 착수해야 되는 그런 룰로 이번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를 때는 빠르게,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그 1시간의 안배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로기사라면 1시간이라는 이 타임아웃제는 상당히 짧죠. 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짧죠. 네, 이 장면에서 시간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막히는 자리가 아파 보이는데 어떤 고민을 하는 걸까요? 자, 바둑의 날 기념 조은영 구단과 내일핑 구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자, 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기념되고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953년) 바둑 변방국 한국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만구세 프로입당, 바로 최연소 기록을 가진 조훈현이다. 한국의 1인자였지만 늘 변방의 1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혈혈단신으로 출전한 조훈현이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고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훈현은 예웨이핑을 종합전적 3대2로 꺾고 초대 응시배 타이틀을 들어올렸고 이 사건은 훗날 한국 바둑이 세계 정상에 올라서는 초석이 되었다. 더욱이 한국을 세계 바둑 최강국으로 만들어낸 이창호를 길러냈으니 조훈현이 한국 바둑에 미친 영향력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최연소 프로 입단, 통산 최다 타이틀, 한국 기사 최초의 세계 챔피언. 조훈현을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는 바둑 변방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영원한 바둑 황제 조훈현이다. 초대 응시배 재패 30주년 기념되고 조훈현 국수와 내일핑 기성의 만남입니다. 제가 앞서 그 오프닝 때 바둑 변방국이라는 그 단어를 할 때 계속 더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입에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한국 바둑이 변방국일 수가 있나. 조은현 구단의 등장과 함께 이제 변방국이라는 말은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그 제자 이창호 구단의 그 한국 바둑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는 세계 대회에서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뭐 이제는 그 기억이 아예 뭐 나질 않을 정도입니다만 확실히 이 초대 응시배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바둑 변방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응시배 16명의 초청 선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중국 선수가 몇 명을 초청받았는지, 일본 선수 몇 명인지 그걸 보면요. 중국이 뭐 5명, 뭐 일본이 4명, 또 대만이 3명 이런 식으로 초청을 받는데 네. 한국은 호주 1명, 미국 1명인데 사실상 한국 기원 소속의 기사는 조은영 구단 1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원 소속이었던 조치훈 구단이 한국이라는 마크를 달고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한국 기원에서 당시에 엄청나게 좀 항의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대회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세계 무대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참 뭐랄까요.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난 이후에 바둑을 접했을 시점에는 한국 바둑은 최강국이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조은영 구단이 이 응시배 우승했을 때 그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
당시가 89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US 오픈 골프 대회 우승 상금도 16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2배 이상의 상금이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40만 달러라는 게 엄청난 상금이었던 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이 한국 바둑계에서 봤을 때에는 국내 최대 기준 우승 상금 곱하기 20을 해야 응시배 우승 상금이었습니다. 곱하기 20이요? 네. 상금도 상금이고 그 상금 곱하기 20 정도 해야 당시에 그 가치를 저는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국 바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삼류 바둑 국가였던 한국 바둑을 세계 무대 제1선으로 올려놓은 그 사건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네. 있었습니다. 사실 서봉수 구단에게도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대국이라고 한다면 응시배를 항상 꼽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좀 그 바톤을 이어갔다는 거에 있어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응시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서 이 바둑 올림픽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1회 대회 조은현 구단의 우승에 뒤를 이어서 이제 2회 대회 서봉수 구단, 3회 대회 유창혁 구단, 4회 대회 이창호 구단까지 네. 90년대 중반에 한국 바둑 4인방으로 불렸던 선수들이 연이어서 이 대회를 제패합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이니까 한국은 이제 세대를 건너뛰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대회에는 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날일자를 한 방 눌러놓고 나서 가벼운 잽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조은현 구단 하면 뭐 실리, 발빠른 바둑, 속력 행마 그와 더불어서 반발이라는 수식어가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항상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반발을 생각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데 지금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잊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어떤 반발이 있을까를 장보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 근데 반발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를 끊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상대 약점을 노리는 것이긴 한데 역으로 다시 두 점머리를 맞고 위에서 꽁꽁 싸맨다면 이건 왠지 네웨이핑 구단이 싫어할 것 같진 않습니다. 흑도 여기로 호구쳐봤자 끊으면서 이 한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모두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 반발하는 능력이 조은현 구단의 최고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발이라면 방금 보여주신 그 끄는 자리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 자리가 아니라면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안쪽에서 흑도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예 지키지 않는 작전 뭐 이런 게 떠오르긴 합니다만 저같이 그냥 받아주는 사람 여기 이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렬한 바둑을 구사했던 조은현 국수라서요. 네. 별명부터가 뭐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뭐 화염 방사기, 전신. 전신, 뭐 전투에 관해서는 엄청난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대국을 해보면 그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전성기가 지난 시점 이후에는 너무 반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부분에서 계산상으로 약간 손해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전성기 시절에 조은현 국수의 바둑을 놓아보면요. 정말 짜릿한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발빠르게 시디를 차지하고 상대가 이제 공격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면서 끊어가고 오히려 역으로 상대의 두터움을 몰아가고 네. 하면서 판을 뒤집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조은현 국수하면 떠오릅니다. 뭐 바둑만 보더라도 가슴이 뻥 뚫렸죠. 네. 글쎄요, 저는 반발을 잘 못하는 기풍인가요? 저는 이수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여기서 전설 조은현 국수는 과연 어떤 수법을 보여줄지 생각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 응시배 결승에서 맞붙은 뒤로 30년이나 흘렀지만 아마 그 두 전설이 모두 바둑판 앞에 앉아서 특히나 그 상대 대국자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분명 승부사의 그 혼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으면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런 데를 걸쳐서 좀 발빠르게 행마를 하고 다음에 여기를 양걸침을 가는 것과 여기를 늘어서 중앙을 정리하는 것, 이 정도를 이제 맛보기로 하는 전략, 이게 아마 조은영 구단이 가장 꺼리는 그런 전략일 것 같은데요. 이 교환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수와 이수의 잽으로 인해서 이런 장면에서 이런 데를 끊고 반발하거나 했을 때 이 한 점의 가치가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를 빵따냄을 하면 중앙에서의 빵따냄은 30집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는 것과 있는 거의 차이는 이 빵따냄을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잽을 날리고 이쪽 걸치는 그 진행이 아마 조은영 구단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반발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잘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60분을 사용하면 상대에게 두 집을 공제해야 되는데 네. 벌써 20분 사용을 넘겼습니다. 바둑 기사라면 최선의 수를 찾고 싶은 욕심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장구하는 게 이제 조은현 국수의 색깔이긴 한데요. 이 생각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욱더 이 대국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사실 그냥 아주 가벼운 이벤트 대국이라 생각했으면 이런데 그냥 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한창 현역으로 승부하던 시절에 혼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의 의도에 받아주는 것을 그냥 승부사로서 그냥 체감적으로 뭔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은 영원히 남잖아요. 네. 그 조은영 국수 하면 역시나 절대 받아주지 않는 그 기질과 기풍, 반발 이런 면이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은 그냥 이어두는군요. 네. 그 과정에서는 정말 생각이 길어졌지만 다른 수를 찾지를 못했고요. 네이핑 기성은 이미 저수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노타임으로 걸침으로 갔습니다. 네. 이미 있는 거 말고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끊는 수에 대해서 뭐 한 점을 버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칸 뛰는 교환이 기분이 좋고요. 사실 늘고 계속 여전히 두들겨 맞고 싸워도 막상 흙의 탈출구가 길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단수가 항상 100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손이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눌러 막아서 둔다면 중앙 쪽에서 뭔가 많은 것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중앙으로 단수 치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빵따냄을 본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 백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을 분리하면서 다음에 공격을 들어가는 이 공격을 보면서 중앙 쪽 단수 치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로 네. 보입니다. 정말 기풍은 변하지 않네요. 화염방사기라고 불리웠던
전시인으로 불렸던 조은현 국수의 기품 그대로 네.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수로 상대 진영을 폭파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앙 이어뒀던 건 워밍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강수가 나옵니까? 뭐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둬서 지금 이쪽 부분을 가르고 나오면서 백도를 양분시키고 이쪽에서부터 싸움을 걸어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가 나왔습니다. 백이 차단을 하면 가르고 나가면서 싸우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바둑을 시청하시는 그 애기가 분들께서는 저수를 예측하신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건데 대한민국 프로기사 중에 이 대국을 지켜보는 기사들 중에서 저수를 예측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한 수인가요? 그만큼 이 조은현 국수의 기풍은 남들과는 좀 다름을 추구했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수가 나오죠? 일단 기세로는 백도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됩니다. 틀어 막으면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틀어 막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깨를 짚고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서 이제 행마가 펼쳐질 테고요. 뭔가 조은현 국수의 이 적극적인 기풍으로 보면 어깨 짚는 수가 좀 더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 부채질을 하며 바둑판을 보러보는 내외입힌 기성. 그리고 다음 수가 기다려집니다. 과연 조은현 국수의 다음 두 번째 선택은 역시 네, 날일자입니다. 날렵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응시배 재패 30주년 조은현 구단과 뇌이핀 구단의 특별 대국을 옆 장소에서 공개 해설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해설의 또 주인공이 또 이창호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 하면 조은현 구단의 제자이자 레이핀 구단과도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맞붙었던 선수입니다. 네, 이 상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공개 해설장 함께 다녀와 보시죠. 못 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즉 양분됐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오셨으니까요. 제가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자, 제가 지금 해설을 잠깐 보셨죠? 네, 이창호 구단의 그 지금 이 수법에 대한 좀 해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특이한 수법이 나왔는데요.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도 좀 많이 놀래가지고요. 어떤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을까요, 지금? 저도 지금 어떤 뜻인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감으로는 사실 전혀 안 떠오르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만약 이창호 구단이었다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두는 것 말고 어떤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이다 하면 들어가는 것 말고도 뭐 저는 다른 그냥 방법이 있을까요? 봤나요? 받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보통 그냥 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냥 받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순조롭고 좀 밋밋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수를 보여주시면서 좀 전투를 유도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또 조은현 구단의 또 제자로 또 잘 알려 있으시잖아요. 이런 수법 그리고 또 대국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제 대국을 하셨을 때 이런 비슷한 수법의 유형에 예상치 못한 그런 찌르기가 많이 들어왔던 편이었나요? 그 조은현 구단의 수법 중에서? 아니 예, 오늘따라 원래- 좀 뭔가 좀 가격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뭐 선생님께서는 네. 감각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제가 좀 많이 초반에 좀
불리하고 시작하거나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수를 보니까 지금 최근 어린 후배 쪽에서는 한승주 사범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살이 네, 톡톡 한승주 사범이 튀는. 워낙 예측하기 힘든 수를 많이 두는데 네. 이런 류의 이제 수를 많이 제가 제 느낌에 많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는 서비평 구단 그리고 조은현 구단의 기풍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서비평 사범님은 아마 두터운 기풍이시기 때문에 아마 제 기풍이랑 좀 닮은 저는 좀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워낙 발빠르시고 이제 감각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좀 화려하고 좀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은 저는 반대되는 기풍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매수 진행이 됐네요. 지금 날일자로 네, 비껴나갔고요. 그러자 네, 마감하고요. 기세 진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림인 것으로도 보이고 막상 또 흙이 갈라가니까 상대원 백 석점이 더 약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그 변화를 판단했을 때요. 백도 지금 이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요. 예, 백이 뭐 좋다고 하기도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전투여가지고요. 네. 이거 못 잡나요? 이쪽이요? 백들 못 잡나요? 아니 뭐 잡더라도 이제 귀가 만약 크게 들어가면은 백도 이제 버리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잡느냐가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흑번이라면 그 다음 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조은현 구단이 기풍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창호 구단이라면 어딜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요. 뭐 일감이라면 뭐 이런 데 씌우는 거를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네. 딱 한눈에 보더라도 아주 호쾌해 보이네요. 그렇게 씌어간다면 백이 당장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바꿔치기의 형태가 네. 나올까요? 아마 백도 당장 움직이기엔 좀 모양이 이렇게 좋은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먼저 뭐 귀 쪽을 제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타협이 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바꿔치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변은 흙이 가져가고 네. 우상기를 이제 백이 좀 가져가는 그림의 양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때 30년 전 네, 공개 해설장에 이제 이창호 구단의 또 해설도 들어봤는데요. 역시 그 상변 침입의 한 수는 일감으로 떠오는 잔이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일감으로 떠오르는 잔이 아니지만 네. 선생님의 기풍이긴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한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해설 안 하고 저기 현장에 가고 싶은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창호 구단의 해설을 네. 좀 바로 지척에서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름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제 조은현 구단의 닮은 기풍으로 신예 기사 중에 한승주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설과 비슷하다고 또 다른 전설이 네. 지칭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창호 구단께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대되는 신예 기사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항상 한승주 선수를 꼽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네요. 앞서 그 공개 해설장에서 이창호 국수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이핀 구단의 기풍은 이창호 국수와 닮았습니다. 좀 두텁고 중후반에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하고 뭐 그런 류의 서서히 상대를 압박하는 묵직한 힘이 있는 그런 기풍이고요. 조은현 국수 하면 그 조은현 국수와 대구를 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요. 순간순간에 잽이 날카롭고 계속 보이는 대로 두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보이는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때문에 좀 계속 아픕니다. 날카로운 펀치가 들어오고 또 피멍이 들고 하면서 이제 전투를 혈전을 벌여가는 어떤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다음 한 수가 동일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가 더 강렬하죠. 지금 조은현 국수가 이쪽에서부터 사용하는 수법들을 보면 전부 최강수 일변도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호 국수가 이쪽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쪽을 두고 이쪽을 젖혀서 이제 타협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 젖힌 수는 지금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죠. 이러면 타협이 없는 건가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선택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대로 싸우면서 여기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기사가 두었다면 좀 욕심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은현 구단의 기풍 자체가 이기풍이고 이기풍으로 세 개를 제패했기 때문에 이거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은현 국수의 색깔입니다. 그냥 이 이후의 진행들을 어떻게 끌어갈지 궁금할 뿐입니다. 네. 예전에 그 조은현 구단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이제 한국 바둑계에서 뭐 전관왕을 하고 했던 80년대 압도적인 리드인자였던 조은현 구단의 기풍은 이 정도로 격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이창호 구단과 이제 수많은 번기 승부를 벌이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1인자 자리를 제자에게 넘겨주면서 이창호 구단 하면 워낙 두텁고 후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후반까지 가면은 밋밋하게 가면 결국은 거의 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점점 기풍이 강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풍은 제자 이창호 구단이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이창호 구단이 네웨이핑 구단을 서비평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사실 제 기억 속에 공부를 한 네웨이핑 구단의 이름은 서비평 구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이게 중간에 그 중국의 이름이나 어떤 지명을 표기법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중 기사간의 대결에서는 뭐 서비평, 마효춘 이렇게 표현하던 것이 이제 네웨이핑, 마샤오춘 이런 식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올드 바둑 팬분들께서는 특히나 제1회 응시배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은현 구단 대 서비평 구단으로 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웨이핑 기성이 붙여서 받았고요. 네. 뭐 막아둔다면 안정을 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백이 이쪽 부분의 약점을 선수로 보강하고 여기를 덮어 씌운다면 흑이 갑갑합니다. 느낌으로는 여기를 잇고 막을 때 귀를 두지 않고 이쪽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고 뭐 제차 이런 데를 한 칸 띄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백이 이쪽을 살려 나오는 이런 진행이 일단 일감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은현 국수의 전성기 시절 기풍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들기인데요. 불리한 시점에서 흔들기를 통해서 판을 어지럽히고 그걸 통해서 역전승을 일궈내는 이 기풍에도 짜릿함이 있습니다. 지금 한 템포 빠르게 갔어요.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 수 이렇게 나와 끊는 수에 대해서 네. 자신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싸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을 찌르면 여기를 밀어서 막을 때 단수 치고 틀어 막으면 최소 한 수는 빠릅니다. 네. 백은 3수, 흑은 2수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반대쪽을 틀어 막으면 이쪽을 틀어 막고 이제 싸움을 전개했을 때 또 수상전으로 가면 여전히 이제 백돌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깥쪽의 약점까지 노리면서 수상전을 가면 백이 된다. 이게 네웨이핑 기성의 생각입니다. 네. 너무 과감한 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흙도 좀 떨린다면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로요. 이 자리는 어떨까요? 이쪽을 붙이면 아마 그때는 이쪽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그냥 여기를 틀어 막아서 흑이 이쪽으로 먼저 급소를 가는 것보다는 이 흐름이 베개의 모양이 약간 더 낫다. 이게 네이핑 기성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시간 격차가 20분이 넘게 벌어져 있고요. 원래는 차분하게 또 두텁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중후반에 대비하는 것이 철의 수문장 네이핑 기성의 기풍인데요. 오늘 바둑은 약간 그 조은현 국수의 이 강렬함에 동화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수가 나왔고요. 이쪽을 흑이 끊어간다면 정말 뒤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싸움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조은현 국수의 특유의 혼잣말. 이제 이런 큰 무대도 오랜만이죠. 네. 거의 3년 만에 대국이고요.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핑 기성이 상대 강수에 대해서 더 강한 수로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조은현 국수의 기풍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를 아래쪽을 젖혀서 이렇게 사는 정도로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되면 아직도 못 살아있는 흑도를 다시 한번 보강을 할 때 백이 이런 데를 젖혀가면 이 진행은 흑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수에 대해서는 흑도 강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대응을 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붙이는 수로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읽고 있을지.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바둑 황제, 전신, 세계대 9회 우승에 빛나는 조은현 국수입니다. 이 미소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혼잣말로 되뇌이는 말을 들어보면 좀 자책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잖아요. 어린 시절에 한 7, 8년 정도를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일본어를 적절히 섞으면서 이렇게 혼잣말 할 때도 많았습니다. 네. 네이핑 기성은 세계대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세계대 결승에는 3번을 진출했지만 사실 조은현 구단에게 1회 응시배에서 지면서 약간 내상을 입고 그 뒤에는 세계대회 결승에서 어떤 유리한 대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 95년에 한 차례씩 세계대회 준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대회 탄생이 몇 년만 더 빨랐다면 분명 네이핑 구단도 자신의 이력에 세계대회 우승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그 정도로 1980년대 중반은 사실상 뭐 세계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당시 바둑 최강국이었던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대였습니다. 심지어 그 1회 응시배 준결승, 8강전이죠. 8강전에서 한국의 조치훈 구단이 네이핑 기성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조치훈 구단이 그 대국을 지고 나서 조은현 구단과 이제 뒤풀이해서 조은현 구단에게 엉엉 울면서 나의 바둑은 끝났다라고 한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일본의 많은 초일류 기사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중국의 바둑 영웅이 네이핑 구단입니다.
그 1회 대회 응시배 준결승전에 이름 올린 기사들 보면 공교롭게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대표 기사 한 명씩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시 조은영 구단의 실전 스승으로 알려진 후지사 슈코 구단도 그 준결승전 명단에 있었고요. 결승은 틀림없이 나와 훈현이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뭐 언론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핑 구단에게 준결승에서 막혔고 네. 이제 반집으로 막혔는데요. 그때 후지사 슈코 선생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뭐 대단한 승부사가 아니라 할 수 없고요. 그 스승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 조은영 구단도 50세 무렵에 세계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둘 중 크게 보면 셋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기를 두고 그냥 끊어서 가장 강렬한 수법으로 싸움을 전개하는 이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향으로 싸움을 걸어가되 한번 여기를 젖히고 끊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상전을 이끌어내는 방법. 네, 이 방법이 있고요. 20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를 붙여서 네. 네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안쪽을 먼저 물어봤고요. 지금 방금 전에 게시원의 소리가 들렸죠. 이제 시간 사용이 40분이 지나면서 이제 20분만 더 사용을 하면 상대에게 두 집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20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저 시간이 40분이 남으면 처음에 1시간 40분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1시간을 사용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때 상대에게 두 집을 제공을 하고 네. 거기서 20분을 더 사용하면 또 두 집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19분까지만 두 집 공제로 끝내는 거네요. 네네. 총 1시간 39분까지는 상대에게 네 집을 공제하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상변의 싸움 어떤 전개가 이어지게 될까요? 자, 중국의 철의 수문장 예웨이핑 기성 그리고 한국의 바둑 황제 조은현 국수의 대결입니다. 일본 바둑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1980년대 만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예웨이핑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국에 조훈현이 있었다면 중국에는 예웨이핑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예웨이핑은 중국 내에서 손꼽히는 바둑 천재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헤이룽장성의 돼지 도살장에서 무려 7년여의 세월을 보낸다. 예웨이핑은 비참한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중일 슈퍼대항전이 시작된다. 1회 대회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예웨이핑은 일본 당대 최고의 기사 3명을 연파하고 중국의 우승을 견인한다. 이후 2회 대회 5연승, 3회 대회에서도 끝내기 홈런을 장식하며 예웨이핑은 11연승의 신기록을 달성한다. 중국의 3연속 우승을 선사한 예웨이핑은 철의 수문장으로 불렸다. 그는 중국 기원으로부터 기성의 칭호를 받은 중국의 바둑 영웅.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의 수문장. 예웨이핑이다. 네, 철의 수문장, 대륙의 환달곰. 자, 중국의 예웨이핑 기성의 일대기를 봤습니다. 돼지도살장에서 7년, 뭐 감옥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곳을. 이게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좀 반동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좀 7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그 문화대혁명 당시에 보면 지식층이 이제 그 탄압을 당하는데 바둑 기사도 지식층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네.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실전에 조은현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은현 국수의 선택은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 끊는 선택이었고요. 여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이 흑도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둔다면 여기 끊는 수를 통해서 중앙을 끊어가고 이쪽 찌르는 수를 통해서 상변을 좀 포기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백이 그래도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더 강렬한 수를 선택할 수 있을지, 더 강렬한 수의 선택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돌과 흑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어지러운 전투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리는 쪽으로 돌이 가고 있네요. 네, 끊어서 타협이네요. 상변의 돌은 포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네이핑 기성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염방사기 같은 이 조은현 국수의 강렬함에 더욱 강렬한 시음수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서 백이 살짝 득점을 올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아야 저는 이 바둑이 더 재미있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은현 구단을 가리키는 수식어 몇 개 중에 하나가 뭐 흔들기, 지금 또 그냥 멀지 않네요.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붙여줬던 별명 중에 하나가 귀신이 돕는 승부사입니다. 워낙 드라마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을 네. 뭐 세계대 결승이나 준결승 무대에서 너무나도 많은 횟수로 수차례 선보였기 때문에 귀신이 돕는 승부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전에 젖혔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 더 보태주는 거죠? 여기 젖힌수가 자체로 뜻이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 교환만으로도 수상전은 달라집니다.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없다면 흑이 여기를 젖히면 백이 먼저 단수를 치고요. 흑이 이쪽을 내려서면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단수를 쳐서 잡힙니다. 지금은 하나 교환을 미리 해둠으로 해서 여기를 찌를 때 뒤에서 수를 메워 들어가면 이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까랑은 달리 뭐 이렇게 내려설 때도 그렇고요. 한 집을 내더라도 이 백돌보다 오히려 수가 많아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아까는 백이 젖히면 단수 쳐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젖힐 때 하나 뒤로 막은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면 백은 이쪽도 그 양쪽을 모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백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막는다면 좀 더 이제 멀리 내다보고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요. 이 교환 없이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백은 두 텀을 얻고 나서 이제 이 흑도를 재차 추격하는 네. 이런데 머리를 때리고 재차 추격하는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틀어막고 흑이 여기를 살려 나오면 백이 여기를 둬서 이 4점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중앙 싸움을 전개하는 이런 작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상변 잡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젖힌수가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 막았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첫 번째 작전이겠네요. 찌를 때 여기 어디까지 먼저 조여 붙일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니 뭐 지금 장면에서 먼저 이 중앙을 머리를 때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타고 나오면 또 여기 2점을 단수 쳐서 이 2점을 잡고 진행시키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전설의 대결답게 뭐 한 수 한 수가 뭐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의 다름이 느껴집니다.
일단 뭔가 손은 부분적으로 좀 더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고 다시 바깥쪽이네요. 바깥쪽을 밀었어요. 이건 지금 이 부분의 뒷맛을 보는 겁니다. 여기 하나 나가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나가고 나갈 때 여기를 꽉 막으면요. 네. 다음에 이쪽을 축으로 모는 것과 이쪽을 방비하면 여기를 나가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그림에서 수가 나는 거니까 흙 늘어서 받을 수도 없는 건가요? 네. 당장 이쪽 두 점이 축으로 잡히긴 합니다만 여기를 넣는다면 바로 백은 그 수를 결행하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뒤에서 수를 메워도 여기가 축으로 잡히고요. 이쪽을 젖혀서 양쪽을 모두 견디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두고 나간다면 부분적인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방비하면서 두려면 이쪽 젖히는 수는 있는데요. 여기 젖히는 수를 둔다면 흑도 최강수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반대쪽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젖혔어요. 강렬합니다. 최강수로 대응합니다. 이 수는 대신에 네이핑 기성이 이제 좌측의 흑도를 노리면 여기 흑도를 노리면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까지 전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흑돌은 점점 위험해지긴 하는데 위험하더라도 돌진하는 것이 조은현 국수의 기풍이고요. 지금도 그대로 그 기풍이 나왔습니다. 상변 6점 제압하는 건 백 입장에서도 좀 수월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건드리는 자리들이 또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은현 국수의 생각이 여기서 백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를 쫓으면 여차하면 흑은 그냥 이 두 점 잡고 뭐 예를 들면 빵따냄하고 여기 잡을 때 또 이쪽 제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전체 모양으로 이 백돌의 모양에 대응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정말 한 수 한 수가 엄청나게 강렬하고요.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 젊은 시절로 두 전설이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투혼이나 승부 호흡, 승부사로서의 어떤 열정 이런 게 지금 바둑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듣던 저보다 시청자분들께서 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당시에 그 응시의 결승 최종국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이시라면 네. 혹은 그 당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4국, 5국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기원, 당시 관철동에 한국기원이 있었습니다. 관철동 한국기원의 공개 해설장에서 고 김수영 프로께서, 고 김수영 선생께서 이제 해설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 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라면 좀 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당시 조은현 국수의 우승 소식과 함께 그 공개 해설장에 모인 바둑 팬들과 함께 김수영 선생이 이제 만세 삼창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바둑은 서름이 있었고 그 서름을 조은현 국수가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이핑 기성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노릴 수밖에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물어보네요. 지금도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런 진행인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틀어막으면 네. 이 장면에서 바로 백이 여기 나가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흑이 대응하려면 이렇게 둬야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대응해도 여전히 나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따내는 것은 뭐 가능은 합니다만 일단 네 지켜보시죠. 이러고 단수요. 지금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건가요? 나가면 이렇게 틀어막았을 때 이제는 아까랑은 달리 아예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를 따내면 혹은 뭐 여기를 이렇게 잡더라도 당장 여기가 축이 됩니다. 네. 원래는 축이 안 됐지만 지금 미리 단수 친 방금 전에 단수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은 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 점을 내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네, 지금 한 점을 내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반 진행은 조은현 구단이 이 부분에서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귀가 다 걸려 있어서 지금은 받는 쪽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안 받는 순간에 바로 걸려듭니다. 네. 이게 계속 버티려고 해도 여기를 두고 여기를 나갈 때 흙이 이제 이쪽을 안 받았을 때 이야기죠. 여기 느는 것과 이쪽 축을 동시에 보고 있고요. 젖혀서 방비하려 한다면 여기 나가는 수 자체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계속 따라 나갔을 때 여전히 이 축과 여기 나가서 이번에 아예 이 전체 흑도를 잡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일단 조은현 국수의 위기입니다. 숱한 그 위기 상황, 역경을 견뎌냈던 희대 승부사 조은현 국수라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타개낼 수 있을지요. 이제 1시간 제한 시간에서는 10분이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10분만 흙이 더 사용을 하면 그때는 조은현 국수가 네이핀 기성에게 2집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덤이 7집 반에서 9집 반으로 변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네라는 독백이 나왔고요. 근데 국면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실제로 응시의 룰이 이제 저렇게 시간을 초과하면 상대에게 벌점을 내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실제 세계대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 상대에게 벌점을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중앙을 늘어갑니까? 네. 일단 하나만 단수를 했고요. 네, 빵따냄을 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보호를 했고요. 지금 3점을 살릴지 말지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하나 단수 치고 전체를 살려서 나와 끊는 게 좀 그렇다면 이런 데 단수 치고 재차 이런 데 노리고 3점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이 항상 원하면 100은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는 늘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백도는 사실상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이 3점을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수도 나왔고요. 이 백돌은 여기를 먼저 건드린 다음에 선수로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이 3점을 가볍게 볼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려 나올지요. 전성기의 조은현 구단은 돌을 잘 버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중간 점검 삼아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형세 분석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100이 52%, 네. 흙이 48%, 레전드 매치답게 아.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앞서 박정상 위원이 이제 그 당하는 느낌상 좀 흙이 당한 것 같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는 꼭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두 전설의 시야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잡고요. 네, 네. 그렇죠. 잡고 여기를 나와 끊으면 중앙을 버리면서 이렇게 빵따냄을 하는 이 바꿔치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대변화인데요. 바둑은 이제부터 싸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은현 국수가 뭐 벌점 2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강렬하게 지금 중반전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흑돌과 이쪽에 있는 흑돌을 전부 살릴 수 없다면 그냥 단수 쳐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빵따냄을 해야 다음에 중앙 쪽의 뒷막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압을 하면 그때 이제 여기 나와 끊는 수라든지 이런 거 이제 노리게 되고요. 네. 중앙은 초토화되었지만 그 전에 흙이 벌어들인 실리와 이쪽에서의 공격으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바둑은 팽팽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희끗희끗 보면서 남은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초읽기라면 그냥 그 부족한 시간을 견디면서 두려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두 집을 상대에게 헌납한다는 것은 훨씬 더 뼈아프기 때문에 네. 제한 시간이 더 소중한 그런 규정입니다. 뭐 두 집도 두 집이지만 시간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46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초읽기가 아니라 그대로 시간패로 바둑은 끝이 납니다. 항상 조은현 국수하면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는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정말 역전승을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네. 상대로 역전승을 말도 못하게 많이 기록한 그런 전설입니다. 이 선택은 다 살리는 쪽을 선택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막고 나서 버리나 그냥 이렇게 버리나 의미는 비슷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더 키워버리지만 이쪽은 빵따냄을 하고 나와 끝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만 일단 조은현 국수 하면 돌을 키워서 버리기보다는 뭐 버리더라도 최대한 작게 그리고 아예 안 버리는 쪽 뭐 이런 쪽으로 국면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은현 국수의 색깔입니다. 나를자로 시원하게 씌워가고요. 어차피 씌워간다면 지금 이 진행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젖히고 따내도 아까랑 똑같아요. 생략이 되어 있는 편이 더 나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를 덮어 씌울 때에도 보통이라면 여기 느는 수였을 것 같은데 어떤 기압이 들어 있습니다. 약 50세 무렵에 조은현 국수가 그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그 중간중간에 중국의 신예 기사들을 계속 연파합니다. 보면 8강전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거둔 역전승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이었고요. 정말 그때 이제 귀신이 돕는 승부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 뒤에도 이제 결승전에서 보면 뭐 창하오 구단을 상대로 했을 때도 왕레이 구단을 상대했을 때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겨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돌리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불리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AI의 그래프는 5대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팽팽하고요. 단지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네. 있는데 위기에 강한 조은현 국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믿어봅니다. 정말 이 상변의 싸움이
하변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네. 끝없는 전투입니다. 번져나가고 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두 전설이 보여주는 이 승부 혼이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아마 이쪽의 전투가 지금 두 대국자의 그 연령대 다른 기사와 두었다면 지금보다 두 대국자는 분명 좋은 입장에 서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뭐 서로가 서로이기 때문에 찔러가는 것도 받아내고 다시 찔러가고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네이핑 선생과 같은 팀에 있었을 때에도 그 팀에 있던 중국 기사들이나 아니면 당시 이제 다른 팀에 있던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중국의 현역 초일류 기사들도 그 초반 운영이나 대국관에서만큼은 네이핑 구단의 의견을 많이 경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국면 전체를 읽는 눈이 네이핑 구단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의 모습과 실제 대국하는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속기파의 네. 기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뭔가 표정에 대한 변화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네이핑 선생이나 뭐 조은영 국수나 두 분 모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아니면은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자국 내에서 압도적으로 1인자 자리를 유지한 게 뭐 15년, 20년 이상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둑 팬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두 선수의 두 대국자 전설의 전성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믿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네이핑 선수의 속기 또 조은영 국수의 이런 변함없는 네. 뜨거운 기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네이핑 구단은 손이 좀 빠른 편이었을까요? 제가 그 30년 전은 모르겠고요. 200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종종 네이핑 선생이 뭐 한중 레전드 매치나 뭐 이런 레전드 대결에서 대국하는 것을 몇 차례 봤을 때는 장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이핑 기성을 가장 많이 마주하는 곳은 그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회 검토실인데요. 제가 이제 여자 선수들과 함께 세계대회에 나가면 항상 검토실에 네이핑 선생이 와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바둑계 레전드 자격으로 그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항상 검토실에 있고 또 개막식, 폐막식에 참석하고요. 저는 이제 글로만 전설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네이핑 구단의 그 인터뷰 중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중간에 이제 예전엔 봉수라는 그런 룰이 있었을 당시에 지금 형세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흑을 지면 흑이 유리하고 백을 지면 백이 유리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좀 톡톡 튀는 좀 멘트로 좀 사석에서 만나면 좀 다가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 그 프로 기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워낙 뭐 레전드이고 또 대선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핑 그 선생이 가진 기질이나 색깔이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몇 년 전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더 이제 부드럽게 후배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상변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번져 나갈지 전설들의 싸움 궁금한데요. 철의 수문장 네이핑 그리고 영원한 우리 바둑 황제 조은현 국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